인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제 강의에 오셔서 박수 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제로 중간고사를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 네, 일단 과제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밖에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실습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때 블랙잭 부분하고 바카라 부분을 실습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게임 운영식으로 해서 게임 운영을 그 블랙잭 바카라를 운영을 잘 하는지 그거를 저번에 그 테스트표 보여드린 거 내용 내에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나중에 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과제 대체 부분은 일단 관광산업 내에 있는 카지노 산업에 카지노 산업이 관광 산업의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 있고 관광 산업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 이제 그 기술을 해주시면서 그 카지노 산업 내에서 카지노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켜서 관광 산업 쪽으로 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사하고 여러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적어내는 정도의 과제를 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이론 강의 때 살짝 연관시켜서 얘기를 드렸지만 일례로 든다면 관광 산업 내에서 카지노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특성 산업이라고 하자면 고객 유치를 위한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 연관성도 항공 산업에 대한 연관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카지노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카지노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보면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주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시키면서 카지노의 고객을 유치시켜야만 하고 그 고객들이 또 관광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맥락들 내지는 이 카지노 쪽에서 고객을 유치하면서 그 고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면서 쇼핑을 창출한 쇼핑 산업이나 이런 매출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 조사 좀 하셔서 한 2-3가지 정도 기술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지노 산업과의 관광 산업과의 관광 산업 속에 카지노 산업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약간의 의견 정도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과제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얘기 살짝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과제 제출하시고 기간 내에만 제출했으면 중간고사 평점으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숙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정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막 어렵게 제가 점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제출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중간고사 점수로 채택해서 반영을 시켜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저번 강의 때서부터 느낀 건데 이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심호흡도 되게 빨라지고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절한 산소나 호흡량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는 막 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 때 룰렛 운영 잘 못하셨던 분들 이쪽으로 좀 앉아주셨나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 룰렛 안 하시던 분들, 룰렛이 아니라 블랙잭 운영 안 해보신 분들 이쪽에 좀 테이블 옮겨서 앉으셨어요? 네. 이쪽 테이블 저번 주에 블랙잭 운영 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요? 네, 맞아요. 형님 이쪽에 좀 와서 앉죠. 네.
우리가 블랙잭 테이블 운영하는 거. 안 하셨던 분들 테이블에 앉으셔서 블랙잭 운영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저번 강의 때 여러분들 제가 뭐 간략하게 블랙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번 조금씩 드리긴 했는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블랙잭 게임 운영을 처음 하시게 되시면 일단 각 핸드의 고객들이 배팅을 해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 잘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블랙잭 테이블에서의 딜러는 고객과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테이블을 직접 운영을 하는 운영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지시를 해주시거나 뭐 콜을 받는다든지 고객들과의 그 대화, 어느 정도의 대화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링이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콜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딜러의 카드도 뽑고 고객의 카드를 뽑은 상황 속에서 그 첫 번째로 고객 핸드의 그 카드를 카운팅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고객이 뭐 에이스하고 아니면 뭐 2하고 3이라는 카드를 받았으면 2하고 3 합쳐진 숫자 그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류 값 2하고 3이면 5가 되겠죠. 5가 되면 이걸 이제 그 영어로 보통 5라고 한다든지 해서 고객이 내가 숫자 합이 얼마가 됐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 분명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게임이 시작 전에 그 배팅이 들어오기 전에 앉아 있는 고객들에게 그 배팅을 유도를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서 첫 번째로 고객에게 게임을 유도하는 그 용어로 bet down please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배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카드를 뽑기 전에 배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싶어지면 고객들이 더 이상의 배팅을 할 수 없게끔 no more bet이라는 표현으로 그 콜링을 해줍니다. 마스가 안 먹네요. 그래서 딜러가 그 배팅을 전부 고객들한테 각 핸드에 받으신 후에 카드를 전체적으로 그 분배를 합니다. 한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카드 숫자의 합을 콜링을 해주셔야 돼요. 뭐 아까 전에 뭐 5하고 6하고 합쳐졌으면 11이라든가 11 하시고 고객이 그 다음부터 제스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신호 저희 배우셨잖아요. 히트 할 때는 한 장 더 받겠다고 하면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손가락 하나로 테이블을 짚거나 하는 행위로 고객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히트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히트라는 그 신호를 받았다라고 hit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앉으셔서 그냥 고객 입장으로서 게스트 입장으로서 게임을 즐기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을 내게 그 딜러 입장으로서 게임을 운영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걸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그 저번에 그 NCS 그 카지노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실기 테스트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콜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얘기가 중간에 세긴 했는데 그 고객의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핸드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전체 고객이 카드를 더 받는다든지 보험을 한다든지 뭐 서렌더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핸드 처리가 된 후에 그 마지막에 딜러의 그 마지막 카드를 오픈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그 고객과 승부를 확인한 다음에 칩스를 전부 다 구매해주는 과정들까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 그 콜링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고객이 히트를 하겠다고 하면 한 번 더 히트라고 물어보시고 히트해서 해주시고 뭐 멈추시겠다고 하면 멈추시고 서렌더 하겠다고 하시면 거기서 그 반만 테이크하고 나머지는 그 고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게임 운영 콜링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자 아까 그 콜링에 몇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에 그 벳다운 플리즈라는 용어가 있어요. 벳다운 플리즈 플레이어의 배팅을 유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아직 고객들이 그 게임 그 배팅을 하기 전이고 아무도 없었을 때 고객에게 지금 배팅을 하시라고 그 말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벳다운 플리즈 외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앉아 계신 고객들이 배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게임을 시작해야겠다 싶을 때 그 이후서부터 배팅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No more bet please라는 그 콜을 해줍니다. 그래서 No more bet please 하면 그 이후서부터는 배팅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전부 그 고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후에 그 고객의 첫 번째 그 이니셜 카드 2장을 받은 것들을 그 카드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밸류 값을 합쳐서 불러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카드에 적힌 숫자에 2장 합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추가 카드를 받았을 때 추가 카드 받은 숫자의 카드 합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핸드 처리가 다 종료된 후에 카드 요건 한 후에 그 페이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중간에 카드 카운팅 용어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블랙잭 그 고객이 먼저 블랙잭이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뭐 그 이분머니 해서 돈을 먼저 받아갈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더블하고 스프릿 서렌더 이분머니는 옵션 사항입니다. 이것도 고객에게 물어보시고선 재창 항상 해주셔야 돼요. 고객 이건 핸드 처리 과정 중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 좀 이따가 여러분들 실습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 콜링 명확하게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 운영을 정확하게 그 미스테이크를 방지를 하고선 게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콜링을 하면서 뒤에 관리자가 서 있으시잖아요. 그 관리자가 그 과정들을 다 듣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콜링은 또 고객에게도 인지를 시켜주지만 카지노의 그 뒤에 관리자가 그 게임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콜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지금 앉아 계신 테이블 내에서 여러분들 그 딜러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지금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시면서 딜러 역할들을 좀 맡아서 해주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